여러분 박수로 우리 이진아 선생님의 강연을 청해보겠습니다.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그냥 제 얘기를 좀 쉽게 풀게요. 저는 네, 선생님 죄송한데 일어나셔서 거기 좀 막히게 해놨거든요. 네, 거기서 쓰시고. 네. 저기 제 작품이 굉장히 다작 연출가인데 조금 나왔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학교에 또 저랑 관계되는 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처음에 먼저 무기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풀어갈게요. 그러니까 요즘 뮤지컬이나 공연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우를 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연출이나 작가를 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무대 스텝을 하고 싶어해요. 근데 항상 제가 너무나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연출가가 될 수 있나요? 라는 걸 많이 받아요. 그래서 배우는 어떻게 하면 배우가 되는지는 아시죠, 여러분? 네, 연출가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예전에 우리나라는 극단 시스템으로 도제 시스템이 있어서 조연출을 오래 하면 그 극단에서 연출가로 데뷔를 시켜주고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공연이 굉장히 상업화되면서 도제 시스템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연출가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조연출을 하는 것이 연출을 하는 길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순간 자기 능력으로 하루아침에 연출가가 될 수 있고, 하루아침에 작가가 될 수 있어요. 자, 거기서 무기가 뭘까? 어떻게 하면 하루아침에 내가 연출이나 작가가 될 수 있을까? 무기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아무리 벌리고 있어봤자 감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을 칠 수 있는 짝대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사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감나무 밑에 앉아만 있어요. 연출가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첫째, 요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공모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작에 대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 나라에서, 그리고 개인 단체에서 많은 공모를 해요. 그러면 거기 연출가가 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직접 대본을 쓰거나, 아니면 자기가 굉장히 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친한 친구 중에 대본을 쓸 수 있는 친구, 그리고 가사를 쓸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작곡을 할 수 있는 친구,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하실 수가 있어요. 공모를 하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1차, 2차, 3차 예선을 거치게 되면은 마지막에 뽑히는 사람들은 데뷔가 굉장히 쉬워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첫째, 자기가 어떤 연출가가 되고 싶다 할 때는 일단 주변의 사람들하고 팀을 짜서 작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 그것도 싫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하는 우스갯소리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집이 부자는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을 내가 제작을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 돈으로 자기가 작품을 만들고 자기가 자기 걸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느 곳에 내가 속해 있을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지 답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저의 경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90년도에 런던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IMF 때 우리 집이 망했어요. 폭삭 망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아직까지 졸업을 하려면 6개월 정도 코스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살던 집을 빼고 그냥 집에 살고 있었는데 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나머지 학비를 하면서
제가 한국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누가 저를 연출가로 써줄 것이냐, 언제 갔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버자이나 모놀로그라는 그때 최고의 화제적이었던 작품을 샀어요. 한국 공연권을 220만 원에.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렇게 싸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굉장히 파격적인 작품인데 한국이라는 나라라는 가 굉장히 공연이 활성화됐다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서 정말 너무나 싼 가격에 그 공연권을 저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220만 원으로 그 작품을 사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온 다음 제작자를 찾아다녔어요. 제가 연출을 하고 싶은데 제가 언제 갔다고 연출을 맡기실 수 없겠죠. 그러니 제가 이 작품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하시고 싶으시면 저를 연출을 시켜주세요.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지금 제가 출연까지 하게 된 버자이나 모놀로그라는 작은 여성 연극으로 그 제작자한테 작품권을 라이센스를 넘겨주면서 그 제작자한테 제가 로케오로쇼라는 뮤지컬을 추천을 하고 그 뮤지컬로 제가 데뷔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220만 원으로 제 무기를 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연출에 입봉이란 말을 써야지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 무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의무에 대해서, 연출자로서 의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제 연극 중에서 거미 여인의 키스라는 연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악어 대표님께서. 그래서 그 거미 여인의 키스를 했는데 원작이 워낙 좋아서 굉장히 크게, 연극인데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대표님께서 저에게 이번에 최근에 한 마카지라는 작품을 올리게 됐어요. 근데 마카지라는 작품이 굉장히 브랜드 파워가 한국에는 없고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제목을 통해서 연상을 할 수도 없었고 표를 열자마자 몇 분 만에 서브 다운시키는 슈퍼스타는 없고 실력파 배우들도 이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 흥행 실패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로듀서한테 물었어요. 자, 이게 보통 이제 대극장 뮤지컬은 3번 정도 앵콜 할 때 BEP를 맞추면서 이윤을 창출하기 시작해요. 초연은 브랜드 파워를 만들기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로듀서님한테 물었어요. 대표님, 이 라카지라는 이 한국 초연 작품에 대해서 대표님이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설마 이 작품이 아직까지 브랜드 파워가 없는데 대박이 나서 무슨 지킬 앤 하이드 같은 그런 대대박이 될 걸 바라시지는 않고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프로듀서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순자 연출가님, 우리가 합심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이 공연을 잘 만들어서 그냥 적자 없이 그냥 딱 BEP만 맞추는 수준인데도 우리는 그것은 너무나 큰 성공이고 저는 연출님을 평생 업고 다닐게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제가 대표님한테 대표님 이제 어필 준비 됐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연출님, 공연을 잘 만드는 거는 연출가의 의무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말이 정말 맞아요. 공연을 하는 연출가는 뭘 제일 잘해야 되냐면요, 연출을 잘해야 돼요. 저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어느 순간 내가 연출을 잘한다라기보다는 연출을 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직업에 대해서 저는 너무 재미있고 꿈이 있고 이런 것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것이 나의 의무구나, 이것이 내가 즐겁다는 걸 넘어선 차원에서 내가 끝까지 쥐고 가야 되는 어떤 의무감, 이것이 연출가를 움직이는 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전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릴게요. 작품을 하다가 처음에 저도 이제 라이센스 작품으로 시작을 하고 헤드윅도 하고 뭐 그리스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을 관객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니 시스템적으로 정말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을 개발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됐어요. 그것이
우리나라가 외화를 수입하지만 한국 영화가 지금 한국 영화를 얼마나 크게 잘 됐어요. 뮤지컬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하는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잘한다는 거 외에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됐을 때 이 직업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잘한다, 의무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은 내가 꼭 직업인으로서가 아니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내가 잘하는 거, 내 의무 이상의 것을 한번 하고 싶다라는 인간이 가져야 될 도덕적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마인드가 좀 약간 창작이기보다는 좀 그냥 쉽게 재밌게 놀자라서 라이센스 할 때는 굉장히 편하고 쉬워요. 근데 창작을 할 때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지금은 최근에는 들어오는 라이센스 작품보다는 들어오는 창작 작품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것은 앞으로 라이센스 작품 같은 것은 좋은 작품은 후배들에게 맡기고 저는 조금 더 어려운 우리나라 창작을 해서 내가 어떤 비전을 좀 제시하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이 시장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도덕적인 야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제가 나의 50을 바라보는 제가 공연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연출자로서 제가 이때까지 겪었던 거고요. 이 도덕적 비전을 가진 위치 정도에 제가 와 있어요. 그리고 다음번 혹시 뭐 기회가 있으면 제가 55살 정도 됐을 때는 그 연출가의 길 중에서 도덕적 비전 다음에 어떤 것이 있을지는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돼요. 그때가 있었을 때 그것이 조금 더 긍정적이고 조금 더 좋은 일이 되기를 꿈꾸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